이런 경우도 쌍꺼풀 재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러분, 신들의 세계 셀럽 성형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과 리프팅을 사랑하는 의사 정박사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눈 성형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는 만큼이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강행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하지만 재수술은 이전 수술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서 수술해야 하는 데다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수술을 진행해야 하니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성형 전문가인 제가 정말로 조심해서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크게 절개법과 매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거나 피부가 처진 사람은 눈꺼풀을 절개해서 단단히 라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절개법 수술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수술 기간과 회복 기간이 짧다는 메리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개 없이 라인을 만들어내는 매몰법을 선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만일 절개법으로 해야 하는 눈을 매몰법으로 수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또한 쌍꺼풀이 겹칠 수도 있고 쌍꺼풀 라인이 눈꺼풀에 덮여서 라인 자체가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눈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고 상담받을 때 전문의와 매몰법과 절개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충분히 의논한 후에 본인 눈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해야 재수술의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우리 쌍꺼풀을 한번 만져보시면 살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예민하죠. 그만큼 흉터도 생기기 쉽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만약 현재 트렌드가 달라졌다고 유행하는 쌍꺼풀의 모양에 따라 여러 번 재수술을 반복하게 된다면 피부를 지나치게 잘라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부는 모자라게 되고 흉터와 흉조직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엔 피부가 모자라서 눈이 안 감겨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이 잘 안 감기게 되면 우리 눈을 보호해 줄 수가 없죠. 결국 미관상 보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막에도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유행에 따라 큰 불편이 없는데 재수술을 반복하는 건 금물이겠죠. 재수술은 여러 번 하는 것도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과도하게 교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간혹 쌍꺼풀 수술 후에 눈이 오히려 덜 떠지는 현상이 생겨서 뒤숭출해 보이거나 졸려 보인다고 재수술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처음 쌍꺼풀 수술할 때 눈매 교정이나 트임 수술을 같이 하셨어야 하는 분들인데 쌍꺼풀 수술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재수술 시에 눈을 좀 더 크고 선명하게 뜰 수 있고 눈매를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는 눈매 교정이나 트임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트임 수술 없이 눈매 교정만으로 눈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끌어당기거나 또 근육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할 경우 눈이 안 감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재수술은 반드시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말로 잘하는 눈성형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눈매 교정을 시행하기보다는 적당한 정도로 눈매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적절하고
알맞은 트임 수술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동양인에게는 눈의 앞뒤를 커튼처럼 덮고 있는 눈꺼풀 피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눈꺼풀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풀어주어야 해요. 이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풀어주는 수술법이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이라고 불리는 트임 수술법입니다. 흔히 노란 토끼 눈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눈매 교정만을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면 동그랗고 조그만 노란 토끼 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트임 수술을 병행하면 앞뒤로 눈 모양이 시원하게 열리게 되니까 눈 모양이 더 크고 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뻐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둥그렇고 시원하면서도 큰 눈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이상적인 눈매 아닌가요? 눈 재수술에 대한 이런 지식은 꼭 알아두시면 정말로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목적은 눈동자를 보다 크게 보이도록 하면서 눈 전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함이죠. 그러나 눈이 작아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작은 눈, 새우눈, 단추눈, 꼬막눈처럼 눈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분은 쌍꺼풀 수술을 하나마나일 테니 정말로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도 눈이 여전히 작은 경우라면 반드시 재수술 시에는 눈의 앞, 뒤로 가려진 피부주름을 일부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피부주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냅다 쌍꺼풀 수술만 단순하게 시행해버리면 흉터 조직만 더 늘어나게 될 뿐 눈 크기는 그대로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새우눈, 단추눈, 꼬막눈과 같은 작은 눈에서는 단순히 쌍꺼풀 재수술만 시행하면 절대 안 되고요. 눈의 피부뿐만 아니라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근막까지도 함께 교정해야 눈이 수술 전보다 훨씬 커지고 시원해지는 궁극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눈수술 전문의에게 작은 눈 재수술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끝난 후에 쌍꺼풀 모양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곧바로 재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요. 이런 경우 원인에 따라 재수술 시기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죠. 먼저 증상이 심하고 통증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바로 내원하셔야 하고요. 눈에 띄는 비대칭이 있는 경우엔 수술 후 2주 이내에 교정을 해주면 대부분은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양 불만족이나 비대칭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절개나 부분 절개를 진행한 경우에 붓기가 빠지고 완전히 눈매가 잡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수술이 가능하니 우선은 수술 후 6개월까지 경과를 조금은 넉넉하고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빨리 재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한다면 안 그래도 수술로 자극받고 아물지 않은 눈에 더 큰 흉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 눈 재수술을 고민하신 분들께 쌍꺼풀 수술 문의를 주는 분들 중에 의외로 정말 많은 케이스가 첫 수술이 아니라 재수술인데요. 이전 수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만족도 높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수술은 더욱 까다롭고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눈매가 완성될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매우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눈 수술 중에 정말로 수많은 임상 경험을 보유한 전문적인 의료진을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꼭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으로 제대로 된 쌍꺼풀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